군포에서 서울이 매일매일 지낼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에 저희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그 발굴과 시행이 요구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흑수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군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천현과 시흥현에 속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근대에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산업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1989년 1월 안양시에서 분리돼 군포시로 승격됐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 보면 30여 년 정도 된 도시입니다. 30여 년 정도면 비교적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축에 속하는데도 활력이 다소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서울이 빨아들이는 지방 소멸의 시대에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는 장점이 오히려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족 도시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이라는 틀을 벗어나 더 나은 일자리와 문화, 여가생활,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군포시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에서 벗어나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개별 주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홍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이나 심층 사업성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양하지만 역시 집이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군포에 노후화된 주거시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타 1기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지 30년이 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 등 거주시설이 쌓이면 청년이나 젊은 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즐길 거리나 문화시설도 다양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집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낡으면은 개별로 재건축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정비 방식이라면, 지금 노후계획 도시는 여러 개의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통의 생활 SOC 시설이나 자족 기능을 새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 맥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그 다음은 뭘까? 군포시의 고민의 한 끝은 자연에 닿아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서가 아니라도 살기 좋은 도시, 특히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자연 환경이 잘 조성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기준에 숲세권이 상위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요샌 숲세권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죠. 그만큼 자연을 가까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들 안다는 뜻일 겁니다. 군포가 이런 도심 속 생태공원에 투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은 성인이 맘먹고 걸어도 몇 시간은 걸리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습니다. 곳곳에 쉼터가 있고 폭포도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족도시의 또 한 축은 교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넘어 청년들의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그 청소년부터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심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영업이나 마케팅, 재무 쪽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계획 중에서 이제 재무나 이런 회계 과정도 지금 저희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매칭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이런 청년 취업 지원 교육의 핵심은 디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지원자가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적절한 기업에 맞는 멘토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상 취업 준비를 하려면 막막할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소서랑 면접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5월에 하는데 그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안에 있어요. 그건 안에 있는 취준 올인원 패키지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면접 정장 대여해주고 그리고 이력서 그 사진 촬영 그리고 면접 스타일링 그리고 AI 모의 면접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패키지로 있어서 취준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군포시의 교육은 취업 준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올해엔 창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 10명을 섭외해 창업 진단과 마케팅 분야 멘토링도 실시했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조달 및 그 IR 펀딩 등을 갖다가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 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금년 6월부터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처음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각자 자신만의 사회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건 신중한 선택이기 때문에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게 필수입니다. 여기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봐 좀 걱정도 했는데 역시 좋은 건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지원자가 많아 일종의 웨이팅이 생기거나 탈락하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목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로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수업이 있으면은 조금 수업을 들어오자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뭐 10명, 15명이기 때문에 뭐 30명, 40명이 이제 오시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추려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청년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뭐 창업을 하시던 뭐 직업을 선택하시던 훨씬 더 많은 길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꿈을 이룬 경우를 만나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니어처 교육 그리고 키트 개발을 위해서 창업을 했고요.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돼서 그 이후에 뭔가를 새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계속 미니어처는 어릴 때부터 제작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창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금전적 지원입니다. 공방을 하려면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각종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시의 지원을 잘만 활용하면 이런 장벽을 넘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약간 스터디룸 같은 걸 대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우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 같은 미니어처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낸 비용이 총 한 200만 원 정도고요. 보증금이 50만 원입니다. 서울은 제가 알아본 데가 80에 2천 정도였고요. 솔직히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시작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금 씁쓸한 교육의 단면도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창인데도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치 강남의 학원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집, 문화시설 등 SOC, 교육,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군포시의 다양한 노력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유입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유입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족도시로 재도약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군포는 젊은 도시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일자리입니다. 매주 전국을 돌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을 방문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데에 가장 필요한 1순위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군포시 인구는 2015년 28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점점 줄어 2020년대에는 27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는 26만 명대로 혹은 그보다 더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0에서 14세와 15에서 64세는 계속 줄고 65세 이상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공업지역이 80만 평짜리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큰 기업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강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뿐이 아니라 그 많은 인구들이 유입돼서 지금보다 상당히 그 활력 넘치는 도시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게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려갈 기업의 키워드는 역시 최첨단, 친환경입니다. 필요한 토지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고 주변 환경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작년에 그 산잡으로부터 저희 시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실증센터가 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저희 시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가장 큰 경사 중에 하나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시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포에는 알짜배기 강소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비결은 서울의 장점과 지방의 장점을 합쳐놓은 포지셔닝입니다. 서울과 가까워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동시에 서울보다 지대가 저렴합니다. 여기라 전국으로 뻗어갈 교통망이 자리 잡고 있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습니다. 시작할 때 거대 자본은 없었어도 기술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만 40년 됐고요. 저희는 이제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알칼리 이온수기나 수소수기 이런 계통의 그 전문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 발효, 유산 과다, 만성 설사를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는 그걸 의료기로 허가를 해줬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땐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결정이 그리 쉬운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의 장점을 살리고 나름의 지원도 받아가며 오늘날 매출 3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군포로 200평짜리 임대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가깝고 또 지방 접근성도 좋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안양 유통센터도 가깝고 또 여기가 보면 여러 가지 물류를 하는 군포에 또 물류 기지도 굉장히 가깝고 다 구석구석 하나 따져보게 되면요 굉장히 편리해요. 이제 바라는 건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받은 게 많다며 결실을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기술 집중을 주문합니다. 흑수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전달해주고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도 그런 목표를 갖고 또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가장 큰 거죠. 리프팅 지방시대,
자연을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 군포. 다음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라는 점, 교육열이 높고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점, 이런 장점들이 지역에 희망을 갖게 합니다. 경력 단절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기회를 주는 좋은 회사인 것 같고, 면접 볼 때는 기혼인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재취업을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청년분들 또 내가 될까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실행부터 하셔서 많은 기업들의 도전장을 내주시면 저희처럼 많은 기회들이 열릴 거고요.